심판할 거예요. 검찰 개혁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지금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익재단에 기부한 것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은 국민 상식에 전혀 반하지요. 오늘 표결에 임하실 거예요. 국회의원님인데. 위원님들과 함께 검찰 개혁의 완성에 참여하고 싶습니다. 공수처라고 하지 말고 애초에 쉽게 그냥 검사, 판사, 대통령 친인척 수사처라고 했으면, 줄여서 검판대라고 했으면 어땠을까? 정치구단 국회의원수권 대한신당의 박지원 의원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국회의원도 포함돼요. 국회의원도 포함되죠. 그렇죠. 네, 네. 잠시 후에 저희가 자세히 알아볼 건데. 아니 국민들이 네. 국회의원을 제일 싫어하니까 반드시 국회의원이 들어간다고 해야 공수처가 납득이 됩니다. 판사, 대통령 측근과 국회의원 수사처 이렇으면 반대하지 못했다. 대통령 측근, 친인척, 국회의원, 수사처 이렇게. 수사처. 네. 자, 세 번째 표 대결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본회의가 6시입니다. 본회의가 왜 6시에 열립니까? 좀 처음 보는 것 같은데요. 본회의는 보통 오후 2시나 오전 9시, 10시쯤 열리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네. 추미애 법무장관 인사청문회를 하다가 나왔는데요. 그 인사청문회를 좀 지켜봐주는 것도 좋다는 그런 계산도 있었을 거고요. 네. 솔직히 말하면은 지금 현재 민주당으로서는 과연 몇 의원들이 반대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표단 속이 좀 필요할 시간도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민주당 안에 몇 의원들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이른바 4+1 안에서 4+1 안에서 예. 이탈표 방지를 위해서 시간이 그렇죠. 좀 필요했다. 예, 예. 일각에서 홍남기 부총리 탄핵 소추안 그게 72시간 지나면 자동 폐기되니까 그렇죠. 공교롭게 그게 5시 40분인가 그렇습니다. 그것도 물론 포함되고요. 이래저래. 예. 정치는 알겠습니다. 뭐 여러 바둑을 한꺼번에 놓기 때문에 네. 그냥 피곤한 거예요. 그렇게 계산해서 하는 거죠. 뭐 꼼수는 아니고요. 꼼수도 포함돼 있죠. 알겠습니다. 자, 총선 앞두고 박지원 의원님과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바른미래당의 주승용, 김동철, 박주선 의원 등 중진 의원들이 공수처법에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고, 표를 좀 볼까요? 네, 몇 석이나 얻어야 오늘 공수처 표결 승부가 나는지 보겠습니다. 위에 이제 민주당 4+1 1정당들이 확보한 걸로 예상되는 의석수인데, 위에 공수처에 찬성하는 민주당, 그러니까 백혜련 의원이 낸 그 안에 찬성하는 의원님들 전부 합치면 156석 정도 됩니다. 166석, 그러니까 148석 이상 확보해야 되니까, 만약 자유한국당이 전부 들어온다고 치면, 네, 그래도 한 18석 이상 이탈하지 않는다면 공수처법은 민주당 생각대로 통과가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바른미래당의 당권파 네. 위에는 이미 유승민파들은 반대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 선거구 조정, 정치개혁법 통과나 그 후 여러 가지 의사일정 변경 등을 보면은 네. 156석 정도가 확실하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148석이 예산안도 156석으로 통과됐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148석이 과반이라고 하면은 만약에 8석 이상, 네. 10석 정도가 이탈한다고 하면은 부결되는 거죠. 네. 그랬을 때는 뭐 민주당이나 정부 여당은 타격이 크니까 네. 지금 잘 계산하고 있을 거예요. 만에 하나, 그런데 만에 하나 부결되면 큰일 난다는 큰일 생각으로. 나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더라도 만에 하나 저는 가결된다 그렇게 봅니다. 이탈표가
의원님 계산대로라도 8석 이상 나오지는 않는다. 그렇죠. 네. 물론 자유한국당이 전부 들어온다는 가정 하에 그렇습니다. 자유한국당이 투표에 참여하지 않으면 148석 과반만 얻으면 되니까 그렇죠. 예. 74석만 얻으면 되니까 쉽게 그것은 통과돼 버립니다. 문제 없는 거고요. 네. 문제 없고 예산안만 하더라도 네. 민주당 의원들도 오늘 제가 추미애 장관 후보자에게 왜 예산안 때 또 정치개혁 입법 때 선거법 표결 때. 표결 네. 때 안 왔느냐. 그런데 민주당에서도 그 중요한 선거법 때도 3명이 빠졌어요. 네. 물론 뭐 이런 여러 개인 가지 사정. 이유가 있겠지만은 어떻게 됐든 그러한 것은 민주당 지도부가 아직도 느슨했다. 이건 아니잖아요. 만약에 그 3표 차이로 부결됐을 때 대통령이나 민주당이 어떤 타격을 올 것인가 이걸 계산하지 않고 느슨하게 했기 때문에 3명이 선거구 조정관계법에 참석하지 네. 않았다고 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추미애 그렇죠. 후보자한테 물어보신 예,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네. 보니까 제가 주말에 목포에 가 있는데 목포로 전화가 많이 오더라고요. 민주당 지도부에서 네. 우리 당 표 단속해달라, 누구 좀 설득해달라. 그런 거 보면은 역시 민주당이 정신 차렸구나. 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오늘 그럼 추미애 후보자는 지금 청문회 하고 있는데 저 청문회 중이라도 의원들께 양해를 구하고 표결에 아니죠. 아니면 아마 우리도 다 가야 되니까 가야겠군요. 네. 자동적으로 6시 이제 전에. 정해가 되니까 네, 네. 정해가 되고 하니까 또 제가 물어봤어요. 왜 선거구 조정 때 본회의에 안 나왔느냐? 지금도 의원 신분 아니냐? 네. 그러면 오늘 6시에 공수처법 하는데 올 거냐? 오늘 정세균 후보자까지 다 투표한답니다. 다 표결 왔죠. 네, 참여한답니다. 당연히 네. 와야죠. 네, 그래서 물어본 거다. 권은희 의원안이 먼저 올라올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뒤에 발의된 게 먼저 올라온다면서요. 수정안 네. 맨 나중에 냈기 때문에 네. 표결은 네. 권은희 안부터 들어가는 거죠. 약간 차이점이 있는데 그 중에 공수처는 이제 독자적으로 수사하는 기관입니다. 그렇죠? 네. 경찰 우리 경찰은 이제 검찰의 지위 받아서 수사하는 기관이고 그렇습니다. 수사해서 재판에 넘기려면 기소 권한이 있어야 합니다. 이 기소 권한을 권은희 의원 수정안을 봤더니 이렇습니다. 네, 기소권을 검찰에 주는 거. 검찰에 주는 겁니다. 네. 자, 그러면 공수처에서 수사해서 이 사람 재판에 넘길까요를 다시 검찰에 물어봐야 되는 상황이 옵니다. 그렇죠. 어떻게 보십니까? 물론 장단점이 있지만은 지금 여러 가지 정책적으로 볼 때 네, 4+1에서 합의된 안이기 때문에 그러한 변경 없이 개혁 차원에서 통과시켜야 되기 때문에 저는 권은희 의원 안에 대해서 좋은 점도 있지만은 저는 부결될 것이다 이렇게 내다봅니다.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기소권을 공수처가 글쎄 제가 가져야 지금 한다고 보십니까? 개인적인 얘기는 네. 방금 제 답변에 포함됐을 겁니다. 좋긴 하지만은 굉장히 혼란이 오고 만약에 그 개혁 입법이 부결되는 날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래서 네, 저희 대한신당에서도 아침 회의에서 우리 유성엽 대표는 네. 권은희 안도 찬성을 하고 우리 합의안도 찬성을 하자 이런 개인적 의견을 냈지만은 네. 회의 끝나고 나서 이러면 혼란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원래 3+1에서 합의한 대로 4+1에서 합의한 대로 찬성하고 권은희 안은 부결시키자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오전에 제가 본 기사랑 다르네요. 네, 유성엽 의원, 대한신당 분들은 대한신당이 지금 10석이나 되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데 권은희 안도 표결하고 그게 아니, 글쎄, 부결되면 네, 표결은 되는데 그러니까 찬성하고 유성엽 네. 대표가 회의 시작 전 모두 발언을 통해서 그러한 말씀을 했는데 그 기사를 제가 봤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그렇게 보도가 됐는데 네. 비공개 우리 의원들 회의에서 저도 최경환 의원도 여러 의원들이 의견을 내서 네. 부결시키는 것이 좋다 그렇게 했는데 네. 지금 또 6시에 이
본회의를 앞두고 네. 대한신당도 5시부터 의원총회를 갖기 때문에 네. 거기에서 잘 조정될 겁니다. 네, 다른 당들도 다 5시 반에 다 의총이 예정돼 있습니다. 그러겠죠. 네. 권은희 의원 안이 나오면 자유한국당은 투표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저도 표결에. 그렇게 봅니다. 그렇지만은 지금까지 공수처 안에 대해서 줄기차게 반대를 하는데 이제 또 조금 더 유리할 수도 있다 해가지고 오는 것은 명분이 없죠. 그래서 저희들이 얘기를 아니 했던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요. 그동안에 양보해서 조금이라도 실익을 얻는다면 언제든지 아니, 협상에 글쎄요. 뒤늦게라도 들어와야 아니, 한다고 주장을. 글쎄요.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한 거기 때문에 한국당이 황교안 대표가 무조건 창밖에 장애투쟁을 할 게 아니라 국회에 들어와서 네. 협상을 해서 합의 조정했으면은 저런 안도 도출될 수 있지 않느냐. 네. 그런데 만약 표결을 해서 권은희 안이 부결됐을 때 그러면은 한국당은 또 퇴장할 거예요? 그런 모순이 네. 있다 이거죠. 들어오는 건 좋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아마 좀 이따 자유한국당도 의총에서 그걸 결정할 건데 그런데 들어온다고 지금 봐야죠. 기자들 분석은 권은희 안은 일단 표결에 참석해보고 가능성 일말의 예. 가능성이 있으니까 쉽진 않아 보입니다. 자유한국당이 한 100석 가까이 되지만 140석을 넘겨야 하기 때문에 네. 바른미래당 의원 분들이 좀 도와준다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140석을 넘기긴 쉽지 않아 보이는데 그렇죠. 하고 이제 4+1에서 내놓은 백혜련 의원 안, 그러니까 민주당이 밀고 있는 그 공수처 법안이 올라오면 그건 아마도 표결에 참여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건 지켜보겠습니다. 그건 이제 퇴장하겠죠. 네, 아마도 그럴 것 그리고 같은데. 또 뭐 네. 의장석을 점거해서 또 소리 지르고 그러면 재석 본회의장에 있긴 하지만은 네. 재석 의원으로는 안 되죠. 네, 이거 한번 볼까요? 진보 진영이라고 할까요? 네, 과거 국민의당 출신 의원분들도 있고 진보 진영의 검찰 출신이라고 하면 유독 공수처법을 반대합니다. 이건 그러니까 보시는 것처럼 박주선, 김경진, 이용주 지역구도 전부 호남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다 진보 진영에 기반하고 있는 조은천, 의원님들인데 금태섭은 아니죠. 뭐 서울이지만 예. 네. 아니 뭐 어쨌든 민주당 의원 아닙니까? 네, 진보 진영에 기반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네, 아니 금태섭 의원과 조홍천 의원 진보 진영 아닙니까? 진보 진영이죠. 제가 이렇게 여쭤볼게요. 아니 다 호남은 아니다 이거. 예. 어떻게 우연입니까? 검찰 출신은 다 공수처법을 반대합니다. 되게 보면은 제가 오랫동안 법사위에 있었고 네. 원내대책을 이끌어올 때 보면은 이 검찰 출신들은 검사들은 자기 집단 이기주의 조직 보호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반대를 해요. 일각에서 차라리 지지표 일부를 잃는 것보다 검찰 가족에서 이탈하는 그 기회비용이 더 크니까 저런 선택지가 나오는 거 아니냐 그런 이야기 나옵니다.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마는 네. 뭐 우리 말에 친정은 버리지 못한다 하는 그런 생각도 있겠지만은 우리 호남에서 만약 반대를 하면은 다음 선거에서 상당한 비판을 받을 거예요. 그걸 감수하고 반대하시거든요. 물론 그러겠죠. 이분들도 네. 반대하시는 다 예. 제마다 일리가 이유는 있죠. 아니 네. 찬성한다고 해서 좋은 것이 아니고 아니, 물론, 반대한다고 네. 해서 나쁜 게 아니에요. 그걸 여쭤본 게 아니고 국회의원은 어떻게 자기 저렇게 소신껏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저분들은 다 네. 검사 출신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보면은 제 경험에 보면은 검찰들은 항상 친정편을 들더라.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런데 여쭤본 이유는 공교롭게 어떻게 다 이렇게 검사 출신 의원들은 다 반대하느냐. 네, 이걸 좀 여쭤본 거였습니다. 자, 여야 원내대표와 황교안 대표 퇴원했습니다. 네, 황교안 대표의 입장까지 공수처법 관련해서 들어보겠습니다. 본회의가 열리면 민주당은 민심 그대로 오늘 우리 국민의 1호 명령인 공수처법을 확실하게 처리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이 검찰공화국으로 퇴보해서는 안 된다는 절박감으로 본회의에 임하겠습니다. 이제 검찰은 국민의 검찰로 되돌아갈 시간입니다. 검찰은 자정 능력을 이미 잃었다. 검찰의 이중잣대를 이제는 처벌해달라. 공수처의 신설로 삼각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의 최종 목표는 국민의 검찰입니다.
권력 검찰을 국민의 검찰로 되돌리는 것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중대한 전진의 계기가 될 것입니다. 온갖 불법과 날치기를 통해서 선거법을 통과시켰습니다. 공수처법도 날치기 처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물밑에서 진행하던 제1야당과의 협상 과정에서는 결국 거짓말과 술수로 일관해왔습니다. 이런 정권, 이런 정당을 상대하는 것 자체가 참으로 의미가 없다는 좌계간까지 들었습니다. 그러나 길은 있습니다. 지금 저희 자유한국당이 불의한 1+4 야합 세력의 폭거에 짓밟히고 있지만은 저희들에게는 국민 여러분들이 계십니다. 이제 자유한국당은 국민만 바라보고 힘을 내겠습니다. 오늘 나온 자유한국당의 성명을 봐도 공수처가 만들어지면 당장 법 통과되면 7월, 8월쯤에 만들어진다고 하던데요. 네. 정권의 사냥개, 게시타포가 될 것이다.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뭐 황교안 대표가 우선 건강 회복해서 저렇게 나오신 것은 참 좋은 일이지만은 공안 검사가 과거에 그러한 일을 했기 때문에 남도 그러할 것이다 하는 얘기로만 들리네요. 네. 지금 민주당 안에 보면 공수처장을 임명하는 과정에서 7명인가요? 네. 여야가 7명 중에 6명이 동의해야지만 2명을 추천합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예. 이건 이제 내년 총선에 따라 여야가 어떤 의석을 얻느냐에 따라 7명의 의원을 어떻게 확보할지는 정해질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략 보면 민주당이 2명, 야권이 2명 해서 야권이 반대하면 절대 예컨대 쉽게 말해서 민변 출신 변호사를 청와대에서 공수처장에 임명하고 싶다라고 가정을 해보죠. 가정입니다. 그러면 야권 2명이 반대하면 7명 중에 6명이 찬성해야 추천이 되니까 공수처장 후보에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내년 4월 총선에서 의석수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네. 예. 자유한국당에서 1명 위원이 만약에 대한신당이라든지 정의당이나 이런 진보 진영에서 1명 간다면 그러면 이제 민변 출신 변호사가 추천도 가능하고 대통령이 임명도 가능해집니다. 이게 자유한국당에서 반대하는 큰 이유 중에 하나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데 지금 보면요, 여야가 헌법재판관을 공동 추천하는 분도 있고, 네. 또 가장 최근에 얘가 박영수 특검, 박근혜 국정농단 네. 특검을 여당에서도 한 사람 추천하고 야당에서도 한 사람 추천할 때 서로 합의가 돼야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합리적인 분을 추천되더라.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그리고 특히 내년 4월 총선이 지금 현재 이대로 보면은 어느 당이 1당이 되려는지 2당이 되려는지를 모르고요. 또 어느 당들이 원내교섭단체를 과연 구성할 수 있으려는지 없으려는지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렇게 속단해서 할 필요는 없다. 그렇지만 국회라고 하는 게 과거에도 보면은 합리적으로 조정을 해서 네. 그 2명을 추천하기 때문에 저는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렇게 가능성 있게 보고요. 아니 민변은 다 나빠요? 아니 절대 그런 가정에서 아니 하는 게 글쎄 아닙니다. 자유한국당에서 한국당에서 얘기하는 이 것은 예를 들기 때문에 네. 한국당에서 얘기하는 건 그건 틀렸어요. 네. 아, 민변이 왜 다 나쁩니까? 이 정도의 협의는 우리 정치권에서 얼마든지 해서 좋은 후보자 2명을 올릴 것이다. 다 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그렇죠. 해왔으니까 예. 알겠습니다. 네. 자, 선거법 개정안 당시에 몸싸움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네. 단연 이윤재 의원이 화제입니다. 영상 보겠습니다. 문희상 의장이 의장석에 앉으려는데 박대출 의원 앞에 정말 최후의 보루로 이윤재 의원이 바로 저 장면인데 이러면서 문희상 의장을 이렇게 좀 친 것 같은데 그러면서 이윤재 의원이
내가 성희롱을 당했다고 소리를 칩니다. 그러면서 119에 실려갔습니다. 이건 어떻게 봐야 합니까? 오늘 또 저는 많이 병원으로 실려갔다고 해서 걱정했는데 오늘 법사위 나와서 카랑카랑하게 네, 청문회에서. 예, 네. 추미애 장관 후보자 추궁하고 잘 하시더라고요. 저 장면은 좀 현장에 계셨을 거 아니에요? 해설 좀 해주세요. 네. 제가 해설했다가 이은재 의원한테 혼납니다. 네. 이은재 의원이 국민들이 다 네. 보면 알잖아요. 네. 패스트트랙 지정 과정에서도 왜 의안과인 거예요? 법안 팩스로 오는 거 그거 찢어버렸다는 혐의 때문에 예. 사실은 검찰이 패스트트랙 수사하면 제일 불안한 의원님 중에 한 분이에요. 저한테 그런 문제도 또 상의하고 했어요. 그런데 네. 과거에도 네. 성격이 적극적인 분이니까 그럴 수 있지 않느냐. 뭐 좋게 생각해야지. 네. 그거 뭐 지금 우리가 뭐라 하겠어요. 알겠습니다. 총선 전에 말 나온 김에 검찰은 패스트트랙 지정 관련돼서 여야 정치인들을 조사할 것 같습니까? 지금도 당연히- 물론 수사는 하고 있는데. 당연히 해야죠. 아니, 기소할 것 같습니까? 네. 당연히 해야죠. 해야죠 말고 할 것 같습니까? 저는 하리라고 봅니다. 네. 왜냐하면 뭐 수천 편의 영화를 필름을 같이 이렇게 검증을 하고 있다는데 네. CCTV 오늘 영상을요. 또 네. 이제 민주당 의원들이 추미애 장관한테 추궁을 하더라고요. 법과 원칙에 따라서 한다. 네. 그러니까 할 것 같아요. 안 하면 되겠어요? 정경심 교수는 경찰에서 부르지도 않고 검찰에서도 부르지도 않고 그냥 기소가 느닷없이 됐죠. 기소해버리고 저기는 경찰에서 불러도 검찰에서 불러도 안 나가고 어찌됐건 검찰이 시간은 좀 늦어져도 기소는 할 것 같다. 이제 그러니까 네. 그 입증을 하기 위해서 특히 이제 현역 의원들이 많기 때문에 그 동영상 필름을 국회 방송 압수수색에다가 전부 분석하고 있으니까 네. 거기 기소하겠죠. 안 하면 되겠어요? 12월에 한다고 예상하셨는데 안 하길래 여쭤본 겁니다. 글쎄요. 네. 그러면은 그러니까 국민들한테 지금 뭐 편파적이다 하는 비판도 있지만은 저는 뭐 영화 뭐 2,300개 분의 뭐 영상요. 네. 영상. 영화 2,300개 분량의 CCTV 영상을 지금 있다. 분석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게 엄청나잖아요. 네. 그걸 보고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렇게 성실하게 수사하고 또 빠른 시일 내에 기소를 네. 한다고 하면은 그거야 믿어야죠. 알겠습니다. 자, 청문회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가 오늘 열렸는데 2004년에 그때 국회의원 며칠 남기지 않고 임기를 며칠 남겨놓고 1억 원의 후원금을 출판사에 기부해 책 만드는 데 썼다고 영수증 처리를 했는데 출판사 사장은 이 책을 출판하지 않았다더라. 그래서 돈을 돌려받았다더라. 그 1억 원 어디 있느냐? 추미애 의원은 그거 기부했다. 어디에 기부했느냐? 이 논란이 벌어졌어요. 잠깐 보겠습니다. 추미애 후보자가 2004년 4월 달에 총선에 낙선한 이후에 1억을 출판 비용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정치자금 위반으로 당시 회계 책임자인 남편이 기소가 되는데 이 출판비 관련된 재판이 출판비를 낙선했지만 이 출판비가 정치활동의 범주에 속한다라고 무죄가 났어요. 그런데 최근에 이 출판사 사장이 출판하지 않았다. 그 출판사 사장의 박모 씨가 돈을 돌려줬다. 출판 계약을 해지했다라고 언론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돌려받았으면 그 돌려받은 데 대한 자료 달라 그러니까 출판비 1억 원을 돌려받아 정상적인 법적 절차에 따라 공익법인 두 곳에 전액 기부하였다. 보존기간 10년 경과 폐기돼서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기부단체 금액 일시를 확인할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 개인 계좌로 받은 사실이 없고 당시에 그 후원의 계좌와 정치자금 계좌가 임기 만료로 폐쇄되었던 관계로 불가피하게 1억 원을 회수할 때는 자기압수표로 돌려받았습니다. 재단 이름은 제가 확인을 해서 오후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임기 이틀 남겨놓고 후원금 등 어쨌든 돈은 다 임기 안에 써야 되죠. 영수증 그렇죠. 처리를 해야 되죠. 네. 그래서 저걸 책을 만든다고 출판사에 보냈는데 따져보니까 출판사 사장이 우리 그때 안 만들어서 돈 돌려줬어요.
그 돈 그러면 어디다 썼느냐라는 건데 저는 그래서 의혹 제기가 의미가 있다 보고 이 녹취를 저희가 준비했는데 방송 들어오기 전에 추미애 장관 후보자가 답을 내놔버렸어요. 예, 뭐 저도 법사에서 네. 했는데요. 그 두 공익기관에 네. 5천만 원 그렇게 심장병 재단과 예. 백혈병 재단에 5천만 원, 그렇게 5천만 원씩 기부- 수표로 내버렸더군요. 예, 했더라고요. 네. 그런데 제가 그래서 오전에 질문하면서도 그랬어요. 저분이 판사 출신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모든 것을 육하 원칙에 의거해서 정확한 답변을 한다고요. 네. 그리고 심지어 제가 좀 법적 용어를 틀리면은 그게 아니다고 또 고쳐주더라고요. 네. 그래서 왜 꼭 그 판사같이 답변을 하느냐? 좀 알아들었으면 넘어가라 해서 이제 와 웃었는데요. 네. 제가 보니까 저도 그랬어요. 아니 1억이라는 게 기업하는 사람도 아니고 정치인이 그런 큰 돈을 누구 줬다가 하면 기억할 것 아니냐. 네. 그러니까 기억에서 자료를 제출하고 밝혀라 했더니 오후에 그 두 심장재단 등 그 공익기관 얘기를 하면서 네. 그쪽하고 지금도 그 자료는 못 받고 있다 하고 밝혀버리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추미애 장관 후보자를 누구보다도 저분이 20년 전에 광주 고법 판사를 하면서 김대중 총재님이 픽업을 했어요. 네. 이제 그래가지고 제가 옆자리에 있었는데 자기가 왜 정치를 하려고 하느냐 그 고법 판사가 했더니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을 위해서 자기가 판사를 해보니까 이 사회의 개혁이 너무나 필요하더라. 네. 그래서 자기는 정치를 와서 그러한 개혁을 하겠다라고 했고 저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SNS도 그렇고 아까 질문 통해서도 물론 추미애 후보자가 도덕적으로 완벽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은 네. 이 시대를 산 사람치고 저 정도 깨끗하게 사는 사람은 인정을 해줘야 된다. 네. 그리고 자질면에서도 충분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까지 보면은 저는 적격이라고 생각해요. 네. 그런데 그 답변을 꼭 판사하듯 하는 거예요 지금. 네. 아, 1mm의 오차도 없이 하니까 자기는 그 기억을 해냈는데 지금 영수증을 찾으러 다닌 거예요. 이런 건 어떻습니까? 아니, 물론 이게 15년 전 이야기라 네, 그 부분은 뭐 해명이 되는 것 같은데 뭐 더 지켜보겠습니다. 방금 영상을 보면 영상 다시 볼 수 있습니까? 저기 선서하고 여상규 위원장하고 인사하는데 여상규 위원장이 보통 여권의 비판적인 분입니까? 그런데 잠깐 볼까요? 네. 아, 이건 선서하는 장면이고요. 네. 아주 뭐 저만 그렇게 봤나요? 잠깐만. 이 여상규 위원장이 아주 흐뭇하게 보면서 미소를 지어요. 저는 여상규 위원장이 여권에 이런 표정 짓는 거 처음 봅니다. 저도 오늘 그랬어요. 쟁점도 별로 없던데 이런 말도 했어요. 위원장이. 예. 이건 어떻게 봐야 합니까? 저도 그랬어요. 네. 오늘 여성계 위원장이 이제 국회 끝나가면서 아주 사회를 잘 보신다고 그렇게 칭찬을 했는데요. 네. 여상규 위원장은 당신도 판사 출신이에요. 제가 그걸 여쭤보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네. 판사, 사법부 출신들에 대해서는 굉장한 존경과 애정을 갖더라고요. 저기도 친정 생각하는 거죠. 제 드리고 싶은 질문에 답을 다 하셔버렸네요. 네. 물론 심지어 같이 법원에 있었을 때도 있었습니다. 네. 물론 뭐 예. 그것 때문만은 아니겠지만 추 후보자의 뭐 자질이나 여러 문제가 있겠지만 저는 여상규 위원장이 저렇게 오늘 심지어 처음에 청문회 할 때 제가 봤는데 청문회 보통 쟁점 청문회 밤 12시 넘겨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6시에 본회의 있으니까 청문회 뭐 대충 그때까지만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위원장이 운을 던져요. 그러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친정집이 같아서 그런가 혹시나 해서 여쭤본 겁니다. 아니 또 여상규 위원장도 네. 내일 모레 임기는 끝나고 선거도 있는데 그렇게 뭐 같은 동양분한테 절박하게 할 필요 없다, 박절하게 할 필요 없다 그런 것도 있었겠죠. 알겠습니다. 친정 식구니까 잘해주는 건 좋잖아요. 예. 저도 잘해드렸습니다. 아니 그게 저 친정 식구라서 잘해주는 게 아니고 알겠습니다. 자 끝으로 김종인 전
민주당 비대위원장 어제 KBS 일요진단에 나와서 이런 이야기했는데 그거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유권자가 이 집권 세력은 별로 업적이 없으니까 여기에 표를 주기는 싫은데 또 마땅히 한국당에 대해서 표를 주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도 하나의 소위 국민들의 욕구에 맞는 새로운 소위 정치 세력이 등장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흔히 얘기해서 70년대 이후 출생자들이 주로 좀 참여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그런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네. 최근에 만나 뵙고 또 김종인 전 대표로서는 어떻게 됐든 보수도 박근혜도 또 진보인 문재인 대통령도 다 창출하는 데 기여를 했고 구정권을 만들어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사람. 그렇죠. 네. 그리고 여러 가지 경제 민주화나 각연이 있는 분위기인데 최근에 저를 만나서는 보수도 진보도 네. 두 대통령도 해보니까 역시 우리나라에는 양대 거당의 극단적인 갈등을 해소시킬 제3세력이 필요하다 네.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역설을 하시고 의욕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구체적으로 만약에 만들어진 국민의당도 막판에 돌풍 일으켜서 25석인가 그랬습니다. 지난 총선에서 이번 총선에 40석이었죠. 38석. 아,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중도 보수가 출연한다면 지금 자유한국당과 유승민계 의원들 지금 새로운 보수당과의 당대당 통합은 쉽지 않아 보이는데 어떤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보수는 절대 대통합이 안 되고 4분, 5분 된다. 네. 분열된다고 하는데 그렇게 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연동형 비례대표로 인해서 군소정당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누구도 예측은 못하지만은 김종인 네. 전 대표께서도 전 개인적으로 형님 동생 하는데 그러한 제3지대의 3세력이 필요하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강한 신념도 가지고 있고 그러한 일을 한번 해볼 수 있지 않는가 하는 것도 저는 느꼈습니다. 그 총대는 누가 맵니까? 누가 그런데 아직까지 대표 주자가 되겠습니까? 유승민 의원? 네. 아직까지 우리도 거기까지는 가지 않았지만은 우리 대한신당만 하더라도 1월 12일 날 창당하면은 네. 이 창당이 창당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도 개혁 세력의 통합을 이루어서 결국 제3세력으로 커나야 된다 하는 것을 저는 네. 강조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출연이세요. 저희가 이제 총선 되면 현역 의원님들 다 빠지셔야 돼서 그동안 1년 반 동안 꾸준히 저희 사사건건 출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네, 예, 마지막 저도 질문 굉장히 정들었는데 네. 섭섭해요. 금방 다시 뵐 수 있을 겁니다. 예. 마지막 질문은 안철수 전 대표는 어디 돌아오겠습니까? 언젠가는 돌아오겠죠. 이번 총선 때 오겠습니까? 뭐 지금 계산하고 있을 거예요. 미국 계산기가 아주 좋습니다. AI 계산기라. 네, 알겠습니다. 자, 정치구단 박지원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